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으로 올라서기 위한 투혼의 경기를 펼치는 우리 대표팀은 황금세대를 맞이하면서 초호화 라인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유럽의 빅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축구는 아시아 최고의 팀으로 불리는데, 그러나 호주전에서 교체 멤버로 있던 선수가 등장하자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호주전에서 교체 선수로 첫 데뷔전에 나선 양현준이 화제입니다. 소속팀에서 이선 지역을 누비는 그는 이날 경기에서는 측면 수비로 뛰었고,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양현준은 특유의 측 돌파 능력은 합격점을 받기에 충분했으며 모두가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는 돌파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주전에서 보인 파괴력이라면 요르단전에 나서는 한국 공격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 본인도 의지가 남다릅니다. 양현준은 인터뷰에서 차두리 선생님과 감독님께서 항상 팀에 도움이 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해주셨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호주전에서 그 기회를 받은 것 같아서 기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양현준은 이미 팀 K리그와 토트넘의 친선 경기에서 눈도장을 찍은 선수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1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 1차전에서 토트넘과 팀 K리그가 친선전을 펼쳤고, 어린 선수들의 열정도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특히 2002년생인 미드필더 양현준은 최강의 선수들 앞에서 뛰어난 개인기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반 45분 라스의 패스를 받은 양현준은 라이언 세세뇽을 교묘하게 속이고 스텝오버를 이용해 다이어를 제쳤고, 그리고는 위협적인 슛을 서슴없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양현준의 예상치 못한 원맨쇼에 토트넘 선수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후반에는 양현준이 직접 그라운드 패스를 하며 라스의 동점골을 돕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양현준의 활약에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토트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지금 다이어를 농락한 한국 선수와 계약하라, 그 말에 동의한다, 저 선수 이름이 뭐지? 등 토트넘 팬들은 양현준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현준의 플레이에 축구 팬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기에 저돌적인 선수로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78세의 나이로 리그에 데뷔한 양현준은 2022년 시즌 4번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퍼포먼스상과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등 수상했습니다. 양현준의 플레이를 지켜본 스카우터들은 셀틱으로 영입하기도 했으며 현재 오현규와 함께 셀틱의 선수입니다. 순간적인 가감속을 이용한 저돌적인 돌파가 뛰어나며 가감속의 타이밍이 빠르고 민첩하며 양발로 공을 다루고 기술을 구사하다 보니 돌파나 탈압박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측면으로 벌려서 순간적인 돌파를 한 이후에 크로스를 올리는 측면 지향적인 플레이를 펼치지만,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탈압박이나 반박자, 빠른 패스를 통한 창의적인 플레이도 가능하며 수비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는 점 또한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롤모델인 후안 카를로스 발레론처럼 킥력이 다소 아쉬워서 슛 정확도, 파워, 득점력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지만, 아직 어린 선수이기에 잠재력이 높고 이중 공격수 치고 떨어지는 득점력은 양현준 커리어 내내 따라다니는 단점으로 꼽히지만, 유럽 빅리그에서 통하려면 효율적인 오프더볼과 동료를 이용한 탈압박 및 전술이해도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간 속도를 이용한 드리블 돌파를 주 무기로 삼는다는 것과 드리블이 먹히지 않을 경우 경기 영향력이 하락하고 기복이 있다는 점에서 크비차 크바라츠엘리아와 비슷한 면이 있으며, 기량 발전이 상당히 빠른 만큼 해당 단점들을 보완하면 A대표팀 수준급의 선수가 될 제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3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의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별리그 요르단전에서 전반 4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의 태클에 넘어졌고, 잠시 뒤 심판의 VAR 판독 끝에 PK가 선언되었고, 그리고 이를 9분경에 페널티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팀의 선제골이자 본인의 아시안컵 통산 5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의 손흥민 첫 번째 득점이었는데요. 여담으로 이 득점은 손흥민이 2011년부터 참여한 A대표 메이저 대회 역사상 첫 오른발 득점이었습니다. 월드컵에서 기록한 3골은 모두 왼발이었으며, 이전 아시안컵에서 기록했던 4골 중 3골이 왼발과 1골은 헤더로 득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주발은 오른발이며, 손흥민의 루틴은 항상 경기장에 입장할 때 오른발로 선을 밟고 입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손흥민의 모습에 외신들도 주목하며 손흥민은 조국의 영웅이라고 기사를 써냈습니다. 호주의 매체는 한국을 이길 수 있는 이유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호주의 수월한 승리를 기대했지만, 9년 전 눈물 흘린 막내 손흥민은 어느덧 캡틴이 되어 대표팀을 이끌고 있었고, 그때도 지금도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면서 호주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아시안컵에선 호주가 연장 접전 끝에 2대1 승리를 거두고 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한국은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후반 46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려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간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는데, 당시 온 힘을 쏟았는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얼굴을 감싸 쥐고 울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에선 호주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두 골은 모두 손흥민이 만들어낸 귀한 찬스와 골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 혹사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태극전사들은 현재 2경기 연속으로 연장전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손흥민은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5경기를 단 1분의 휴식도 없이 풀타임으로 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 중인데요. 손흥민과 황희찬 이들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무릎 상태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EPL은 손흥민과 황희찬의 활약을 조명하며 그들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고, 그런데 정작 더 눈에 띄는 것은 손흥민과 황희찬의 무릎 상태였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무릎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고, 손흥민과 황희찬의 무릎에는 상처가 한가득이었는데 얼핏 봐도 상태가 찢기고 터진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피멍은 기본이었고 수많은 마크맨들에게 차이고 부딪힌 흔적들이 많아 살점이 떨어져 나간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작 이들은 무릎에 폭탄을 안고 뛴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을 잡으면 2~3명에게 둘러싸여 고묘한 반칙을 많이 당하는 2명이기에 더욱 무릎과 발목의 상처들은 깊어질 수밖에 없기에 안쓰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이 한국 축구사에 또 하나의 발자취를 새기기 직전입니다. 이제 손흥민에겐 매 경기가 인생에서 마지막 아시안컵 경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지금 보여주는 활약과 자기관리를 보면 2027년 사우디 대회 출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법이기에 4년 뒤만 35세가 될 손흥민의 나이를 고려하면 다음을 기약하긴 쉽지 않습니다. 1992년생인 손흥민은 어느덧 이번 대회가 4번째 아시안컵으로, 손흥민은 지난 2011 카타르 월드컵을 시작으로 4개 대회 연속 출전 중이며, 당시만 18살이었던 그는 조별리그 인도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뽑아내며 한국 선수 중 아시안컵 최연소 득점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또 하나의 역사에 도전합니다. 바로 아시안컵 최다 경기 출전 기록인데요. 손흥민은 사우디전을 치르면서 이영표와 함께 최다 경기 출전 금자탑을 쌓게 되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이 4강 결승까지 오른다면 손흥민이 치르는 한 경기 한 경기가 한국 축구의 역사가 되는 셈입니다. 기록에 안주하지 않는 손흥민이지만 손흥민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조금은 처져 있을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면 64년 만에 우승도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도 지난 2011년 4강에서 일본에 패한 뒤 흘렸던 눈물과 2015년 결승에서 호주에 무릎 꿇은 뒤 흘렸던 뜨거운 눈물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손흥민도 아쉬운 기억은 뒤로 한 채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말레이시아전이 끝난 뒤 인터뷰에서 언제나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모든 걸 쏟아붓겠다라며 조국을 위해 우승하길 원한다, 언제나 꿈꿔온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